80만 평의 부지에 벤처와 한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있는 100여 개 유휴 부지 가운데 30곳에서는 이미 서울시에 투자 신청서가 접수되어 있는데 좋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라는 용산 사업은 3,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북부 노원구에 있는 창동 차량기지 7만 5천 평에는 코엑스 못지않은 공항터미널과 복합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북한산 벨트를 관광특구로 개발하겠습니다. 한강에서 배를 타고 중국 청도로 가는 백길 만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몽준 후보의 정책에 대한 정책 검증 청문회 어느 분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혜훈 후보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는 공약들도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공공기관이 이전한 곳에 벤처 단지를 만들겠다. 좋은 의견이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총 54개가 되고요. 거기가 매입 비용이 한 7조 정도 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매입한 건 10개도 예산이 모자라서 리모델링을 해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제한된 예산을 생각할 때는 이미 매입을 했지만 리모델링을 못해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부터 활용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동 차량기지 경우에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2012년에 이미 국가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국토부가 발표를 했고요. 이게 이제 그때 계획과 똑같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창동 기지가 이전하는 곳에 대규모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여기다 넣어서 제2의 코엑스몰을 만들겠다라고 이미 국토부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 정몽준 후보께서 하나 더 얹은 공약은 보면 공항 터미널을 넣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지금 강남에도 공항 터미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거에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내 전역에 곳곳에 공항버스가 다 다니면서 공항 가는 손님들을 모시고 가기 때문에 누가 번거롭게 터미널 가서 수속하고 다시 또 공항 가는 버스 타고 가고 이렇게 잘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거의 퇴색된 곳이라 굳이 거기다가 공항 터미널을 넣는 것보다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넣고 백화점도 넣고 컨벤션 센터도 넣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그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질문을 조금 줄여주시죠. 질문만 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토론을 하시는 그게 시간이니까. 이제 토론을 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을 하고. 좀 답변 시간을 좀 보장해. 청문회니까요. 처음에 질문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경우에 이런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미 확정이 돼가지고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는지 첫째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용산 개발의 경우는 사실 이게 이제 토지 소유권의 61%가 1심 재판이 나는 데만도 1년 반이나 걸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기 시장이 개발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한 면도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시간이 좀 짧습니다만 간략하게 대답해 주세요. 우선 서울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내년과 후년에 이전하는 거는 이 후보께서는 50여 개라는데 제가 아는 건 100개가 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지들이 약 82만 평이고 인구는 한 10여만 명이 되는데요. 뭐 이제 그 중에 몇 개는 사고 몇 개는 못 샀다 그러는데 저는 이게 당장 내년 3월에 홍릉에 있는 농업연구소, 농촌연구소가 이주하는데 이게 100여 개의 공공기관이 이주한다. 그러면 이걸 우선 서울시가 시민들한테 알려야죠. 그것도 한 2, 3년 전에. 그래서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서울 시민들께서 좋은 의견 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동 기지가 이게 뭐 산업으로 국가 산업 그 계획에서 확정된 걸 아냐는데 저도 물론 알고 있고요. 남양주로 가는 거 알고 있는데 공항 터미널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용산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는데 이거는 박원순 시장께서 그동안 여러 번 저를 의식하셔서 이제 부정적 발언 많이 하셨는데요. 최근에 조금 변했는데 저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회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분 하면서 제가 모두에 처음에 그 국회 청문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아침 먼저 했는데 우려하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게 질문하고 답변하시는 시간 모두 합쳐서 3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를 지내셨던 김황식 후보님께서는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예. 이전 부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민간 가지고 있는 유휴 부지를 잘 활용해야 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네. 그러나 유휴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공기관이 100여 개가 이주하면서 82만 평이 생기는데요. 서울시가 이러한 그 커다란 변화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에게 일찍이 공지하지 않은 건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고요. 유휴부지에 대해서 유휴부지는 이제 별도인데요. 유휴부지는 서울 시내에 100여 군데인데 그중에 30개 곳은 벌써 서울시에 투자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서울시는 그중에 3개만 해주겠다. 그래서 왜 안 해주느냐 그랬더니 해주면 주변 땅값이 올라서 특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해서 또 그런 게 부족한 건 많이 보충시켜서 가능한 많이 허가를 내줄 생각입니다. 예, 좋습니다. 결국은 유휴부지가 적절히 활용되지 않는 것은 서울시의 과도한 규제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예, 그런 쪽에 우리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몽준 후보님 그 경제 관련, 일자리 관련 네. 공약을 대강 훑어봤는데요. 노인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이렇게 공약이 제시된 바가 없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 서울에 제일 부족한 것이 도심에 있는 어르신들 이제 요양시설, 네, 이런 것이 있는데요. 요양시설에 어르신네들이 또 직접 일할 수 있게 하고요. 저는 앞으로 그 어르신네들 관련 시설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시설을 다 함께하는 이런 복합 시설을 하면은 거기에 또 좋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은퇴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청년들을 청년 창업을 위한 뭐 멘토링 시스템에 그분들이 또 좋은 봉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각종 규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아까 말하는 유휴부지를 적절히 활용한다든지 하는 측면에서 가장 규제를 풀어야 되는 그런 데는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박원순 시장께서 토건 사업 안 하겠다 그러면서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부정적인 발언을 많이 하셔서 서울시 공무원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가능한 일을 안 하는 분위기. 저는 그게 가장 강한 것이고요. 그걸 소위 말하는 서랍속 규제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한 10초 남았습니다. 정봉준 후보님 혹시 뭐 더 대답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경제는 심리라고 그러는데 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많이 끼치는 발언 이런 것이 제일 무서운 규제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김황식 후보님 1분간 공약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강남북이 하나 되는 서울에 관한 공약입니다. 지금 서울은 자치구 간의 재정 격차, 교육, 주거, 문화시설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박원순 시장님의 노력은 별반 없었습니다. 저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세출입 구조 개편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하고 교육 환경이 열악한 자치구를 교육 환경 개선 지원 제도를 통해서 보완을 하고, 두 번째,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서랍속 규제를 혁파하고, 세 번째, 시청과 강남권을 10분대로 연결하고, 네 번째, 비강남권의 공공시설, 문화시설, 공항터미널 등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두 분 중에 먼저 하실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엔 서로 사양하십니다. 아주 사양의 미덕이 보입니다. 어디? 전에 우리 김 후보님께서 일요일 날 그 강남과 시청을 연결하는 지하철을 건설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우리 이혜훈 후보님께서 그것은 기존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과 노선이 중복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그런 게 있나 해서 보니까 우리 김 후보님이 말씀하는 그 사업은 정차역이 많고 환승할 수 있는 또
편리가 있어서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제가 보면 노선이 중복되는 것은 또 인정하는 노선이 중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의 편리는 있지만 노선이 중복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이 아닌지.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 40년을 30년으로 단축하자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근데 현재도 내진 우리나라가 이제 지진으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이 아닌데 내진 설계가 돼 있는 공동주택은 한 30%밖에 없고 70%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진 설계가 없는 공동주택은 2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30년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나. 이왕 하시려면 한 20년 정도로 이렇게 하셔야 의미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제 신분당선의 연장으로 강남에서 시청으로 빠지는 그 지하철 노선과 GTX 노선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이혜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GTX 노선은 수서 삼성 서울역으로 연결되는 노선이고요. 이 신분당선 연장선상에 있는 지하철은 강남, 신사 그리고 회원 거쳐서 시청 앞으로 가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우선 노선이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는 GTX는 시속 100km 정도 이렇게 달리는 급행 철도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것은 시속 35 내지 40km의 지하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연한에 관해서 40년이 지금 최소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물론 그 건축 연도에 따라서는 달라집니다. 달라지지만은 지금 제일 긴 것이 40년이 되어 있는 것을 저는 30년으로 줄이자. 또 정몽준 후보께서는 더 나아가서 20년으로 줄이자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자원 낭비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재건축 물량이 쏟아져서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은 30년 정도가 제일 적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좀 드리겠습니다. 이혜원 후보. 조금 전에 이제 논란이 됐던 GTX 노선과 얼마나 중복이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는 이제 파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GTX 노선입니다. 이게 3월 28일 날 국토부가 확정 발표했으니까 불과 몇 주 전에, 2월 28일이요. 불과 3주 전에 이제 국토부가 확정 발표한 노선을 우리 김 후보님께서 3주 후에 이제 발표하신 노선과 얼마나 중복이 되는지 빨간 선으로 된 부분이 김 후보님이 얘기하신 노선입니다. 거의 같이 간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의 이렇게 노선이 같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이제 2.1조 원의 재원이 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민자도 불법 들어가지만 중앙정부 예산, 서울시 예산이 같이 들어간다고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강남에서부터 시청까지 가는 시간을 10분대로 줄이기 위해서 강남은 여기 보시지만 이렇게 빼곡하게 대중교통망이 거미줄처럼 이미 쳐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강북에는 보시지만 이렇게 허옇게 비어있는 부분이 대중교통망이 아예 없는 곳이 이렇게 강북에 많이 있습니다. 강남을 제외하고. 이 후보님, 반대로 됐습니다. 반대로. 예,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이렇게. 강북에는 아예 대중교통망 자체가 없어서 허옇게 비어있는 곳들이 이렇게 곳곳에 많습니다. 이 엄청난 수조 원의 예산을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후보님이시라면 오히려 이 수조 원의 예산을 대중교통망이 오히려 거미줄처럼 쳐져 있는 아직 1분 50이나 남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답변 강남, 시간을 반 정도는 드리면 네. 되잖아요. 사회자님이 끼어드시는 바람에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강남의 시간을 단축하는 데 쓰는 것보다는 강북에 아예 없는 대중교통망을 놓는데 수조 원을 들이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다는 겁니다. 예. 시청과 강남을 연결하는 데는 여하튼 10km 정도 그리고 예산은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50%는 민자고요. 그리고 시비가 38% 그리고 중앙정부가 12%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연 1,0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비와 중앙정부 다 국민의 세금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수조 원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시비로 부담해야 되는 것은 1년에 1,000억 정도다. 아니, 그렇기 시비 때문에 말고 국가재정도 국민의 세금이니까 국가재정도 포함을 하셔야죠. 우선 이제 서울시장 입장에서 서울 시민들을 편리하게 하는 것이 우선 기준이 되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국민의 드리는 세금은 것이고요. 다 마찬가지니까. 예. 그리고 노선은 뭐 같다 말씀하셨는데 적어도 수서 삼성에서 서울역으로 마구 빠지는 노선 그 중간에는 전혀 정거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하고 신사에서 강 건너서 이태원 회원을 거쳐서 가는 노선하고 중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혜훈 후보 1분간 공약 발표. 네. 저는 도심을 재창조하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세운상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세운상가를 철거하게 되면 폭이 90m, 길이가 1km나 되는 거대한 3만 평 규모의 도심공원, 하늘이 보이지 않는 울창한 숲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세운상가 주민들께는 지하에 생기게 되고 그 주변에 생기게 되는 거대한 한류 메카를 만드는 지하 왕국에 우선 입주권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에는 한류 메카를 만들어서 온종일 하류를 1년 360일 한류를 체험해보고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볼 수도 있는 이런 한류 메카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옆에는 서울시 산하의 사실 시설들이 지금 청사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16개 지역에 뚝섬에서 을지로에 태평로에 서서문에 나눠져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 업무 보기 불편하신 것을 한 곳에 모아서 복합 행정타운을 조성해드리는 그래서 도심을 재창조함으로써 도시의 생명인 도심을 활력을 불어넣어드리는 네. 이것이 제 공약입니다. 네. 자, 그럼 두 분 중에 김학식 의원 먼저. 세운상과 그 주변은 건물이 넓고 노후화되어 있지만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전기, 전자, 여러 같은 산업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독특한 생태계를 가진 곳입니다. 이것은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독특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는 그곳을 다 쓸어버리고 위에는 녹지 공간, 지하에는 한류 메카, 행정타운 이렇게 활용하기에는 정말 아까운 곳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운상가 지역에는 이미 노후화되기도 하고 사람들 발길도 많이 끊어지고 현재 도심이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의 생명은 도심을 어떻게 재창조해서 살리느냐에 있습니다. 현재 박원순 시장은 세운지구 재정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현상 유지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이 계획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도심을 재창조하지 않고 도심이 살지 않으면 서울이 발전할 수가 없다라는 민원들. 지금 이제 동로구청장 그다음에 중구청장 벌써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많은 민원을 가지고 날마다 제기하시는지 아마 우리 김 후보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생태계가 있죠. 그런 생태계는 또 우리 서울 안에도 비슷한 업종들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많은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물론 옮겨가시기를 과거 청계천을 철개하면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을 강제로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생겼던 많은 문제, 그런 문제들은 자살로도 이어지고 사실 송파구에 있는 문정동 지구를 그렇게 억지로 만들면서 생겼던 그런 문제는 재현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선 이곳에 남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는 것이 저의 계획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다시는 재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렇게 되면 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개발이 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요. 16개의 서울시 관할 산하기관을 옮겨온다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개발의 촉매제가 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밖에 있는 뚝섬에 있는 청사, 서소문, 그다음에 을지로, 태평로 이런 곳에 있는 모든 청사를 매각하는 수입이 총 1조 1,000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개발되는 새로운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매입하는 수요자로서의 거대한 역할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조성이 되는 것이고 개발이 촉진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서울시가 그렇게 행정타운을 가지고 오게 되면 관공서를 따라오는 음식점을 비롯해서 수많은 제반시설들이 여기에 많이들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도심이 몰라보게 살아나고 새로운 르네상스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이 살아난다는 것은 서울이 살아난다는 의미입니다. 하겠습니다. 네, 정몽준 후보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후보님은 지금 말씀하신 세운상가 철거 자리에 3만 평의 도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박원순 시장의 세운 재정비 촉진 계획, 그분도 공원을 하나도 안 하겠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옥상에다가 말씀 나중에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이 후보께서는 공공임대주택을 10만 호 추가 건설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1989년부터 2013년까지 24년간 서울시의 임대주택 공급은 20만 호, 그러니까 1년에 평균 8천 호 정도를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공약으로 8만 호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공약을 했지만 지난 3년간 9,145호를 마련했는데 이 중에 건설한 거는 3,000호고요. 나머지 3,000호는 기존 주택을 사서 수리를 해서 임대주택. 근데 이 후보께서는 10만 호를 건설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거는 역대 저도 비슷한 공약을 저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역대 서울시의 기록을 완전히 깨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실런지. 네. 일단 박원순 시장께서 세운 지구를 이제 자기가 촉진한다 그러면서 발표하신 것은 녹지축을 만들겠다고는 하셨지만 그분이 얘기하시는 녹지축은 사실 녹지축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현재 있는 세운 상가 옥상에다가 잔디 좀 심고 묘목을 몇 그루 심어서 그걸 녹지축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건 녹지축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죠. 옥상에 잔디 조금 심은 것을 녹지축이라고 부르면 대한민국의 녹지축이 아닌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녹지축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거기를 다 정리를 하고 숲이 울창하게 우거져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3만 평의 도심공원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쉼터가 되고 서울의 허파가 되는 그런 도심공원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대주택 10만 호를 누구도 못 만들었던 것을 어떻게 만들겠냐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서울에 이제 지금 보면 제가 공공조합원 제도를 새로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좀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굉장히 복잡한데 이게 공공기관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제도거든요. 공공기관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면 거기에서 한 17%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땅이 나옵니다. 그건 박 시장도 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공공조합원 제도는 그분도 공공관리 제도는 했고요. 네. 공공조합원 제도는 제가 새로 이번에 도입하겠다는 제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제도인데 20초밖에 없어서 그걸 설명할 수는 없는데 거기서 한 17%의 땅이 나옵니다. 17%의 임대주택을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3만 5천 호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을 건설할 때 임대아파트 비율을 확대하는 거. 지금 현재는 5대5 비율인데 그걸 4대6 비율로 소형주택을 확대하는 경우에 그걸 인센티브 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 4만 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노후 공공임대아파트. 여기까지 끝났습니까?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후보님께서 중간에 드신 차트가 합의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요? 그거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금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염려해 주시고요. 네. 자, 후보들 간의 검증 청문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